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글로벌 원전 섹터의 최근 흐름과 기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이슈와 보유자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신규 접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투자 전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할 건데요. 항상 저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섹터, 업황의 흐름, 이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짚어서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글로벌 원전 섹터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짚어가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거예요. 총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원전 수요 그리고 정책 동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로부터 촉발된 여러 가지 인프라들,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전력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와중에 친환경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죠? 그리고 기존의 전력 발생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원전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탄소 감축 압력으로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의 수요는 지금부터 보더라도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정책 동력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면서 이 정책적으로 원전을 좀 더 키워야겠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물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유럽, 슬로바키아라든지 체코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규 원전 그리고 확장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슬로바키아와 미국의 협력, 새 원전을 세우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인도에서 대규모 원전 목표 2047년까지 100기가와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실물로 찍히는 프로젝트들이 생기면서 원전을 점점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SMR의 부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인증 파일럿 사업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설계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제어, 연료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에 있습니다. XMR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기간이 좀 짧죠. 대형 원전보다도.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지역적인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연료 재처리 컴포넌트라고 하면 발전기 터빈 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의 산업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연료 공급에 대한 안정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쪽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연료 재처리 컴포넌트 이쪽으로 공급망 투자가 병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원전 섹터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은 마련이 되고 있다. 다만 속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인데 방향성은 어쨌든 더 갈 수 있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원전을 지금 들여다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원전주들 미국 쪽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대표하는 종목들, 그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호재 이슈들을 또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최근 나온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가스터빈이죠. 가스터빈 미국 수출을 계약을 했다라는 건데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요 두 가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이게 이제 미국 빅테크사 대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가스터빈 분야의 미국의 첫 수출이라는 점에서 지금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해외 영업 이런 것들을 또 입증할 수 있는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글로벌 3사가 좀 장악을 하고 있어요. 독과점 형태로 장악을 하고 있는데 GE라든지 시멘스라든지 미쯔비시 파워라든지
요런 기업들이 사실상 전체 시장의 한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뚫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부분에서 지금 가스터빈을 미국에 수출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독과점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거의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라는 부분입니다. 독과점을 하면 사실은 이제 공급도 꽉 차고 수요도 맞아가지고 끝이 아니냐, 더 이제 뚫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제 AI 전기화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다시 성장세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가스터빈, 특히 복합발전이라든지 빠른 증설이 가능한 소형 중형 유닛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조를 하고 납기를 하는 이 부분이 병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용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 리스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터빈 공급 대기열에 이제 주문을 넣으면은 길게는 이제 5년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도 한 기다리면은 주문을 넣으면은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2025년 6년 넘어가는 때인데 앞으로 그러니까 3년 정도 더 이게 이런 대기열 대기 상황이 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가스터빈 미국 수출로 길을 열었다라는 부분들.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한 거는 시간이 좀 됩니다. 우리나라에 테스트도 다 했고 검증도 하고 입증도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주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면서 가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실질적으로 됐다라는 거. 그럼 뭡니까? 그냥 기대감만으로 간 게 아니고, 이게 반영이 돼서 충분히 더 갈 수 있겠구나. 그냥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이슈, 가스터빈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3개월 정도를 정체를 하다가 다시 가네 마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 및 건설 수주,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 활동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코 테물린 원전 관련해가지고 발전기 교체 수주도 있고요. 그리고 LNG 탱크, 열병합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발전 설비 수주 소식도 계속적으로 공시가 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가 되는 거죠. 원전 쪽으로도 LNG 쪽으로도, 그죠? 이번에 가스터빈이라도 계속적으로 다각화를 해서 간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세 번째는 해상풍력 관련 성과. 해상 쪽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이쪽으로 계속 성과가 나와요. 국내 최초로 10MW급 해상 풍력 국제인증 취득 이런 것도 나왔고, 그리고 풍력 분야에서 기술 인증 그리고 사업 확대 소식이 지속적으로 회사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의 성과가 안 나는 쪽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좀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쪽에서 전부 다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종목 자체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정부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원전이 재확산이 되고 있고 SMR 대형 신규 발주 흐름에서 원전 주기기 그리고 서비스 업체로서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 대표하는 원전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도 시공을 맡는 기업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의 기술력을 갖는 이런 기업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원전 흐름에 맞춰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길게 긴 호흡으로 보셨을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원전 주기기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풍력, 수소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섹터 사이클 그리고 신사업에서 수익 다변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 가스터빈 미국 공급 계약 그리고 체코 해외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해외 영업 에 따라서 이제 제품 경쟁력도 일부 확인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수출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실적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업황 또한 글로벌 원전 에너지 투자 사이클에 수혜를 받는 쪽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큰 기회로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원전이라든지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한번 딱 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유지 보수해야 되고요. 또 낡은 게 있다든지 교체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은 교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지 보수, 교체 수요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기여하게끔 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긍정적인 요인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요 구간대에서 기다리시기가 굉장히 좀 힘드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애들 잘 가는데 야 얘는 왜 가다 만약 이게 고점인가 아닌가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 관점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 구간대에서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봉을 잘 보시라라는 얘기를 드렸고 주봉상 이제 20선이죠. 20선이나 20주선이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이 지점 좀 더 밀린다고 하면은 이 30주선까지 지지력을 보여주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0선조차도 근처도 오지 않은 흐름이 좀 나와줬었고 게다가 이런 가스터빈 이슈까지 붙어가지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 주도주, 주도 섹터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월봉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7만원대 8만원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야 이거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이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지고 뭐 2만원대 있다가 지금 3배 이상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로 더 갈까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여기 7만원대 안착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7만원대가 앞전에서는 이제 지지 저항을 받으면서 왔던 구간인데 저항을 좀 받았던 구간대에서 이제 맞고 빠져서 이제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줬다라는 부분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앞서서 이렇게 긴 바스켓을 만들긴 했지만 워낙 기간이 길어서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앞전에 뚫지 못했던 구간들을 새로운 신규 동력 그죠? 어떻게 보면은 조선과도 같은 역할이라고 봐요. 조선업도 그동안 잠재적으로 좀 눌려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업황 호황을 좀 맞게 되고 사이클에 맞으면서 올라오는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얘기할 때나 조선 얘기할 때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사이클이 기존에 필요로 했던 전력원으로서의 뭐 아니면 테마로서의 원전 움직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AI라는 산업이 들어오고요. 이 AI라는 산업에 맞춰가지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건 새로운 흐름, 구조적인 성장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냥 AI로부터 촉발된 이런 인프라, 여기에 들어가는 뭐 전력원, 전력 설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섹터들은 전부 다 이런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원전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흐름에 있어서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부터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뭐 이제 10만원까지도 얘기하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뭐 10만원까지 얼마나 뭐 빠르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또 이게 11월 초까지는 아마 계속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들이 오전 중에 잘 가다가도 그냥 또 꼬꾸라지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수만 보더라도 코스닥이 지금 1.5%, 0.6% 코스피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좀 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일단 어디에요? 기계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뭔가의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좀 잡아드리면은 주봉상에서 20주선, 그죠? 20주선, 맥시멈 30주선인데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20주선 이탈 안 되면은 일단 가져가 보는 식으로 기존 보유자분들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뭐라고 했죠? 추세가 유지되면은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수의 상승을 끌고 가는 게 주도주고 그 주도주들은 결코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다.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주봉상 20주선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좀 높게 떠서 위에서 음봉을 달리고 있죠. 이거 바로 접근하기보다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가면 5주선부터 지지력을 받으면서 가는 움직임이 나와요. 이것도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얘기 드리면은 5주선에 좀 눌림이 나왔다. 그리고 5주선부터 20주선까지 눌림이 나왔다. 라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은 그게 또 한번
눌림목을 잡을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업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주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업황이 크게 누그러지지 않는다든지 또 종목으로 따져서 개별 악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지수가 좀 흔들어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자분들 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또 이 종목 바라보시고 접근해보시고 또 홀딩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꾸준하게 제 채널에서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찾아와 주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도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주가 흐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양질의 정보, 좋은 종목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